이별 후에 여러분이 무심코 하시는 행동들이 재회를 망치게 하거나 여러분의 재회 확률을 급격하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런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천국의 별과 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평상시에 제가 역시 잘 받는 질문, 레디오 사일런스와 노 컨택의 차이, 그 효과, 그리고 언제 이것들을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노 컨택이 훨씬 더 효과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 레디오 사일런스와 노 컨택은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노 컨택에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노 컨택이 있다는 얘기죠. 첫 번째는 일반적인 공백기를 가지는 노 컨택과 완전히 모든 SNS 그리고 나의 행동을 상대한테 알려주지 않는 완전한 그 잠수 타는 유형의 레디오 사일런스가 있습니다. 자, 레디오 사일런스라는 것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이 이별당한 후에 여러분이 그들한테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 문자, 카톡, 전화 이런 것 하지 않는 것이며 그들에게 찾아가지도 않는 것이 일반적인 노 컨택인데 레디오 사일런스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가중시키는 공백기의 어떤 강화 작용이죠. 우리는 SNS 시대에 살고 있고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와 신체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상황을 근근히 알 수 있는 디바이스가 있죠. 우리의 SNS죠. 인터넷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이 카톡, 인스타그램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X를 암시하거나 그들을 염두에 두지 않고 여러분의 근황을 소셜 포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그들의 X, 여러분의 X가 이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양면적인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공이 얘기하는 레디오 사일런스의 작용은 어떤 것이냐. SNS에도 나의 근황이나 원래 하던 행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냐. 첫 번째, 노 컨택과 이 레디오 사일런스를 여러분이 게시하는 그 시기적 차이도 있고 나의 감정적 상태와 내가 어떻게 이별을 했냐에 따라서 그리고 상대가 어떤 사람이고 상대가 회피형이고 아니고 상대가 나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별했냐에 따라서 상당히 이것을 적절히 겸비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효과적이고 다채롭습니다. 어쩔 때는 노 컨택을 하시는 게 유리할 수가 있고 어떨 때는 레디오 사일런스를 그대로 고집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모든 전문가들의 견해 그리고 저의 견해 역시 레디오 사일런스가 훨씬 효과적이고 이게 더 기본적인 자세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여러분이 노 컨택을 하면서 아무래도 상대를 그리워하고 상대에 대한 궁금증, 상대를 다시 제외시키고자 하는 여러분의 강한 의지 때문에 자꾸 SNS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굉장히 행복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한다든지. 즉 내가 이 소셜 포스트를 할 때 상대 X를 염두에 두고 그녀가 나의 것을 바라보기를 바라는 시점에서 그럼으로써 이 SNS를 이용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잘못하다간 노 컨택이 깨질 수 있다는 얘기죠. 즉 숨바꼭질, SNS 숨바꼭질이라고 저는 부릅니다. 인터넷 숨바꼭질, 제가 만들어놓은 호칭입니다. 이 온라인 숨바꼭질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징어 게임에서 하는 그 숨바꼭질만큼 위험한 게임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에서 숨바꼭질에서 걸리면 처형당하죠. 노 컨택 역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숨바꼭질 잘못하다 걸리면 재회 완전히 실패합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레디오 사일런스를 한다는 가장 큰 장점은 이러한 위험 요소를 여러분이 처음부터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노 컨택을 강화시키고
여러분이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내고자 한다면 저는 무조건 라디오 사일런스를 추천드립니다. 가끔 라디오 사일런스를 하지 않고 내가 나의 인스타나 뭐 여러 가지 SNS에 나의 근황을 올리는 것이 재회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또 그러한 상황이 존재하고 모든 이별은 독특하고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보편적으로는 라디오 사일런스를 추천드립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인터넷 숨바꼭질, 온라인 숨바꼭질을 여러분이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 온라인 숨바꼭질은 어떤 것이냐. 제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상대 X를 유인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올렸습니다. 근데 마침 상대 X가 반응을 합니다. 그래도 그도 역시 똑같이 동시에 그들도 여러분이 올린 포스트나 사진이나 상태 메시지나 여러 가지 인스타 스토리에 굉장히 대응하는 그러한 미러링 비슷한 기조의 반응이 올라온다. 그럼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흥분하거나 재밌게 생각하거나 또 여러 가지 기대감을 갖고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반응적인 또 SNS 포스트를 한다. 상대도 이것을 다시 또 반응을 해준다. 이게요, 좋게 가는 게 아닙니다. 대개는 나쁘게 갑니다. 한 85%는 나쁘게 갑니다. 이렇게 하다가 재회가 되는 케이스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은 거의 90%는 여러분한테 불리하게 됩니다. 즉 여러분이 노컨택이 깨지게 되며 그들은 여러분이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는지 눈치채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노컨택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노력해왔던 그 힘들고 힘든 노컨택에 모든 여러분이 쌓인 공을 다 무너뜨리는 그러한 결과를 낳습니다. 굉장히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한다. 즉 상대가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여러분이 상대를 그리워하고 상대를 굉장히 원한다는 스탠스가 그들에 의해서 발각당하면 이거 끝장나는 겁니다. 노컨택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인터넷 숨바꼭질은 여러분한테 불리한 게임입니다. 네, 그들은 오징어의 게임에서 나오는 영희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실수가 보면 바로 처형당할 수 있다.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별 후에 이 노컨택을 진행할 때 SNS에 무엇을 올릴 때는 오징어 게임을 생각하세요. 굉장히 위험하다 그만큼.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걸리는 순간 레이더에 포착당하면 바로 재회 확률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한다. 그리고 제가 상담을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이 점을 저한테 질문하시는데 나는 그래도 뭔가 좀 올리고 싶어요.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제가 하는 일 때문에 나는 SNS를 나의 비즈니스의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난 반드시 나의 직업 때문에 뭘 올려야 한다. 예, 좋습니다. 올리는 건 제가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라디오 사일런스를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것이겠는데 뭐 좋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그나 그녀를 염두에서 뭘 올리시면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여러분은 그러한 의도가 없었지만 그들이 오해할 수도 있다. 자, 여러분이 하시는 일 중요하지만 과연 재회만큼 중요한가요? 그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개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 이별 후에 재회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재회를 원하십니다.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은 연구조사이고 또 저의 견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라디오 사일런스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라디오 사일런스의 또 다른 장점은 무엇이냐. 그들의 안도의 스테이지를 최대한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안도의 스테이지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분의 재회 확률은 희미해질 수 있죠. 물론 시간이 길어질수록 여러분의 재회 확률은 올라간다. 그것은 안도의 스테이지가 빨리 무너지고 안도의 스테이지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호기심의 스테이지, 고려하는 스테이지, 궁금증의 스테이지, 여러분에 대해서 후회하는 스테이지, 이러한 기점으로 가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재회 확률이 높다는 거지 안도의 스테이지가 계속 길어진다는 건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안도의 스테이지는 생각보다는 짧게 끝나는 이게 경우인 것이 사실이죠. 그래도 여러분이 이 라디오 사일런스를 추구하시면 그 안도의 스테이지를 더욱더 단축시킬 수 있다. 그들이 불안해지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들이 선택한 이 이별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들이 느껴야만 여러분의 재회를 빨리 앞당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디오 사일런스가 무조건 전체주의적으로 압도적으로 위대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는 무언가 우리가 질투 유발을 할 때도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꼭 전체주의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반적인 이별 초기에는 이별을 여러분이 받은 지 얼마 안 됐다라면 저는 거의 99.9%는 라디오 사일런스 일단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들을 약간 자극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남아있는 총알 몇 개를 쏠 필요가 있습니다. 즉 SNS에 여러분이 뭔가 과격하게 약간 선정적인 것도 좋습니다. 뭔가를 자꾸 올려서 그들의 관심을 유치해내는 거는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초반엔 절대 먹히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안도의 스테이지에 있기 때문이죠. 그들이 일단 안도의 스테이지에 있다는 것은 우리는 반드시 라디오 사일런스를 하는 것이 옳다가 저의 전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떠한 공허감을 주고 그들에게 이별에 대한 후회, 이별에 대한 결과를 그들이 맛보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재회를 앞당기는 가장 효과적인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 이 SNS에 무엇을 올리는 것 때문에 이 재회를 실패하신 분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어떤 템테이션, 유혹이죠, 유혹. 자기 충동의 어떤 억제가 잘 안 되는 경우죠.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저한테 천공은 굉장히 티가 강한 사람이다. 너무 냉정하고 이성적인 원리로만 접근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저 역시 이별의 경험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극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즉 노컨택은 매우 힘듭니다. 여러분이 노컨택을 깨기도 하고 여러분이 충분한 이성과 그러한 지성을 가지고 있지만 가끔 실수를 한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도 계속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고 실수했다라고 해서 포기하거나 너무 지쳐있지 말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move on 한다. 이별을 극복하고 마음이 편해지는 것은 저는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나는 상대와 강하게 재회를 원하고 나의 마음은 그들 때문에 괴로워한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다시 노컨택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노컨택을 깨고 여러분이 그들과 진정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는 안 오더라도 대개는 옵니다. 그리고 그때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고 그들과 소통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은 노컨택의 시간이 맞을 겁니다. 자, stay with me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